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다섯 번째 세션의 그 발표를 맡은 나우녹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그 OT 그리고 이제 IACS 위협 유형 그리고 이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도 제가 이제 앞쪽에 잠깐 이제 내용 노즈미에서 해주신 내용을 잘 들어봤는데 아마 노즈미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랑 상당 부분 뭐 비슷한 내용 장표들이 있어서 보시기에 조금 뭐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저희 나우녹스에 대해서 이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테니까 저희 나우녹스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우녹스는 뭐 2007년도 뭐 전신 회사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나우녹스라는 이름으로는 2007년도에 설립이 돼서 현재까지 보안 솔루션이나 OT 솔루션들 그리고 이제 뭐 개방형 그 아키텍처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이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 나우녹스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도 OT 프로토콜에 대한 식별과 분석 기술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OT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흘러다니는 OT 프로토콜들을 식별을 하고 OT망 안에 있는 자산 그리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시화하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 내에서 이 비정상적인 어떤 트래픽이라든지 뭐 자산이 뭐 비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이상 행위들을 탐지할 수 있는 OT 보안 솔루션들을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작년에는 이제 국내의 이제 정보보안 기업인 안랩의 그 자회사로 이제 인수가 되면서 저희 이제 나우녹스의 이제 OT 프로토콜 식별 기술, 분석 기술과 안랩의 정보보안 기술을 같이 이제 함께 하게 되면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제 OT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안랩이랑 공동 개발하면서 보안성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OT망 안에서 퍼듀 모델을 기준으로 각각의 레벨별로 필요한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를 고민해서 각각의 레벨별로 이제 필요한 보안 솔루션들을 프레임워크로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뭐 이후에 이제 좀 여력이 된다, 뭐 시간이 좀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준비한 그 오늘 내용들, OT 보안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이제 수년째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안 업계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뭐 이슈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OT 보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OT 보안을 하고자 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할지 그리고 실제로 OT망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제 공격이 발생이 되고 이런 공격 발생 유형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한 내용을 오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OT 보안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도 정도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제 소위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뭐 결국에는 뭐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결국에는 어떤 제조망에서 발생되고 있는 제조 설비, 운영 기술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생산부터 설계, 유통, 뭐 공급까지 모든 과정에 거쳐서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이제 그 운용을 하기 위해서 IT 기술을 현장에 적용을 함으로써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활동이다라고 이제 뭐 정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뭐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 OT망의 운영 기술을 조금 더 그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과거에는 아주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이제 OT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IT 기술을 융합하기 위해서 조금씩 연결 접점이 좀 열리다가 최근에는 아예 새롭게 이제 설계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설계된 CPS 시스템까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아주 좋은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아주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그 OT 네트워크에 대한 폐쇄성이 굉장히 좀 흐려지게 되면서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어떤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됐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현재는 이 그 폐쇄성이 흐려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IT를 통해서 타고 들어온 어떤 위협 공격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OT망도 보안으로부터, 그 보안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장표를 보시면, 뭐 지금 여기 표에는 없지만 2010년도 스톡스넷이라고 하는 그 공격, 그 OT망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시작으로 해서 실제 공격자들도 그렇고 관리자분들도 그렇고 OT망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들이 얼마만큼 유효할 수 있는지, 이런 공격들이 성공하게 된다면 얼마만큼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각인이 되면서 실제로 많은 이제 공격자들이 예전에는 뭐 일반 IT 기업이라든지 뭐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했던 공격들이 실제 이제 산업망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통계 데이터들을 보게 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런 여기에 저희가 표로 정리해 놓긴 했지만, 이런 내용들을 앞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최근에는 뭐 이 표에는 없지만 아마도 뭐 잘 아시겠지만, 국내의 제약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산업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귀신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표적형 공격도 이제 많이 되고 있어서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대응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제 뭐 국제사회나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이 OT망에 대한 보안을 심각하게 이제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히 좀 표준이라든지 표준화를 위한 노력, 어떤 가이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더 보통 이제 OT 보안이다라고 하시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표준 중에 하나가 이제 IEC 62443이라고 하는 표준인데, 이거는 뭐 굉장히 좀 글로벌하게 많이 뭐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한국형 IEC 62443 뭐 일부분을 뭐 번역해서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게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런데 실제로 요 IEC 62443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실제 이제 OT망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OT 설비를 만드는 제조사의 보안 내재화라든지, 이런 제조사 입장에서 OT 시스템을 만들면서 적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IEC 62443보다는 NERC CIP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NIST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장표는 아마 아주 많이 익숙하게 보셨을 장표이실 텐데, 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OT 보안을 하자라고 하면 IT 보안과 OT 보안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결국에는 IT 보안은 궁극적으로 우리 IT 데이터, 자산, 정보의 유출이라든지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보안 활동을 하고 있는 게 IT 관점에서 이제 보안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OT 관점에서의 보안은 결국에는 어떤 자료의 유출보다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IT에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격이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자산은, IT는 어떤 중요한 우리 내부의 데이터라고 한다라고 하면, OT는 우리 OT망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운영 설비들의 안정적인 운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시 한번 뭐 다른 형태로 좀 정리를 해보면, OT망은 IT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적용하지 못한 어떤 문제들도 있고, OT망의 고유한 어떤 특성들 때문에 OT망에 대한 보안이 많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OT망은 아주 오래전부터 폐쇄적인 상태에서 운영이 되어 왔었고, OT망의 또 다른 특성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는 설비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설비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도입이 되어서 그 오래전에 도입 당시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버전이라든지 이러한 그 OS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현재까지 이제 업그레이드나 패치가 되지 않고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운영이 되어 오다 보니까 설비는 10년, 20년 혹은 30년 이상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운영이 되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30년 이상 근속해서 한 장비를 계속 이제 맡아서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정마다 다른 목적을 가진 이제 그 OT 설비들이 운영이 되고 있을 텐데, 각각의 공정은 사실 서로 다른 공정에서 어떤 동작을 하는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공정에 대한 부분들만 파악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우리 회사의 내부에 어떤 설비들이 있는지는 다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현재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설비들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유지 보수를 하기보다는 이 설비를 도입할 때 당시에 이걸 제공해준 제조사나 어떤 업체의 엔지니어를 통한 그 유지 보수에 의존적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오래전에 도입이 되어 왔지만 이 장비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지 어떤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태만 알고 있을 뿐이지 과거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제 잘 못하는, 그래서 현장에 대한 내가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의 내용들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설비조차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제 제조사들에서 사용하는 뭐 비표준 전용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민감하게 OT 보안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뒤쪽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굉장히 오래전에 설치된 보안 시스템들이 현재까지 그 당시의 버전을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 제조사에서 개런티해주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뭐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자기네 그 제조사에서 그 내놓는 설치해드리는 그 구축해드리는 장비는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버전이라든지 OS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보안이 있다라고 하면 혹은 네트워크 스위치 컨피그레이션이 있다라고 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수한 상황, 특수한 목적에 맞춰서 설정이 완벽하게 이제 검증된 상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형태의 어떤 패치라든지 새로운 어떤 취약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검증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했을 때 이후에 유지 보수를 개런티해주지 않기 때문에 당장 어떤 우리 회사 안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설비의 어떤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해도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즉시 이제 조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보완을 하고자 하면 그것이 이제 OT망이다라고 하면 IT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표준화된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고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회사 안에 IT 자산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어떻게 통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상당 부분 많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OT망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공정마다 운영하는 사람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오래된 설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회사 안에 어떤 운영 설비들이 있는지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통신을 하는지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설비들이 어떠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OT 보안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이 OT망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떤 자산끼리 통신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시화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OT망에서는 가용성이 가장 우선이 되기 때문에 액티브한 형태로 스크립트를 날린다거나 쿼리를 날린다거나 하는 형태로 액티브하게 스캔을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능한 방법 중에서 패시브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면 OS 핑거프린트라든지 맥의 이제 OUI 정보라든지 혹은 포트와 프로토콜이 어떤 것들이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응형 스캔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뭐 HTTP 세션을 맺는다고 했을 때 배너 정보에 보여지는 이런 버전 정보들이라든지 최대한 저희가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자산들이 어떤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 자산 안에는 어떤 펌웨어나 소프트웨어들이 어떤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이걸 두 번째로 넣었는데, 사실 그 OT망 안에서 보안이다라고 하면 자산 식별이 된 이후에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보안을 할 것인가? 이미 IT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위협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한 위협들은 물론 IT 기술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IT 보안 솔루션으로도 많이 이제 대응이 가능하고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솔루션들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OT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OT 프로토콜은 보통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사용하는 전용 프로토콜이 있고, 이것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보안이 굉장히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보안에 취약한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토콜들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이런 분석, 그리고 모니터링이 사실상 많이 어려운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그 제조사 전용의 프로토콜들이 우리 공장 안에 단일 제조사의 설비들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제조사의 설비들이 여러 군데의 수십 대, 수백 대의 설비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걸 하나의 프로토콜을 어떻게 어렵게 식별을 해서 분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OT 보안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OT 프로토콜을 얼마만큼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가, 이 식별된 OT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이것을 보안의 관점에서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과연 레거시하게 이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IT 보안에 많이 사용되어 왔던 IT 보안 솔루션들은 왜 OT 보안에서 사용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실제 저희가 이제 OT 보안을 하겠다라고 시장에 나와 있는 솔루션들을 찾아보면 그렇게 몇 가지 많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IT 보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연 없을까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 다만 IT 보안 솔루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OT 보안을 적용하기에는 상당 부분 많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IT 보안 솔루션들은 TCP/IP 기반의 표준화된 공통적인 프로토콜, 공통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을 위해서 어떤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보겠다라고 하더라도 표준화된 프로토콜 요거 하나만 잘 분석을 하면 대부분의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OT 프로토콜은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공개되어 있지도 않고, 많이 사용되고 있지도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 IT 보안 솔루션으로는 OT 프로토콜에 대한 페이로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OT 자산의 취약점을 어떻게 어렵게 해서 이제 스캔을 통해서 파악을 했다라고 해도,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버홀 기간에 잠깐 패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오버홀 기간까지 기다려서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사실 에이전트 기반의 어떤 그 보안 제품을 장비에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어떤 설비들은 제조사에서 개런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어떤 컨피그레이션이 아니라고 하면, 보안을 위해서라고 해도 어떤 그 엔드포인트 에이전트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는 것 자체를 개런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에이전트 기반의 어떤 엔드포인트 보안 제품은 당연히 이제 설치가 좀 많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IT 보안에서 가장 트렌디하게 많이 검토되고 있는 건 이제 보통 이제 NDR이나 NTA 솔루션들 이런 것들 많이 볼 텐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지도학습 기반의 외부의 인텔리전스를 두고 우리 내부에 지도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내부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트루펄스를 찾아내는 형태로 대부분 이제 구현이 되어 있을 텐데, 잘 아시겠지만 OT망이라고 하면 대부분 동일한 유사한 환경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공정별로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그 사업자별로 구성되어 있는 그 OT망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지도학습 형태의 인텔리전스를 사용한 어떤 AI 솔루션들은 굉장히 좀
사용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이제 OT망 내에서는 흘러다니는 트래픽의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어떤 학습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자 해도 이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히 모이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우녹스 같은 경우에도 OT 프로토콜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해서 이런 뭐 학습 데이터를 증폭시킨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해서 결국에는 지금 뭐 OT망에 대한 공격들의 어떠한 형태로 이제 되는지를 보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 현재에는 최근에는 물론 이제 랜섬웨어가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랜섬웨어를 제외하고는 OT 프로토콜 내에 펑션 코드를 확인을 해서 이 펑션 코드를 위변주에서 잘못된 제어 명령을 내려서 이 설비가 오작동이 되도록 하는 형태로 이제 많이 공격이 수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지금 장표를 보시면 지금 뭐 스톡스넷부터 해서 제가 이제 트라이톤까지만 캠페인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뭐 스톡스넷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아주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시절에 파고들었던 그런 공격인데 USB에 OT 설비에서만 뭐 PLC나 이런 OT 설비에서만 동작할 수 있는 악성 코드를 심어서 처음부터 아예 OT 설비를 타겟팅한 악성 코드를 USB에 담아서 이게 OT 설비에 들어갔을 때 동작하게 하는 형태로 이제 공격이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이제 트라이톤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트라이톤이 이제 대표적으로 제어 명령을 위변조한 형태로 이제 공격이 된 사례인데 트라이톤은 사실 이전까지는 가장 그래도 제어망에서 가장 안정적이다, 안전이 보장된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SI 시스템, 안전 계측 시스템을 셧다운 시킴으로 해서 이제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이 안 되도록 하는 형태로 이제 공격이 된 건데요. 이 공격의 흐름을 보게 되면 IT망으로 침투해서 OT망에 대한 그 네트워크를 스캐닝을 하고 이걸 다시 한번 OT를 타겟팅을 해서 제어 명령을 이제 변조하게 되는 형태로 이제 공격이 진행된 형태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예 처음부터 OT망을 타겟팅을 하는 악성 코드를 심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우리가 이미 알려진 난리지가 있다라고 하면 쉽게 막을 수 있는 형태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최초에는 일반 IT 공격으로 시작을 해서 IT망에 있는 관리자 PC로 침투를 하고 C2 통신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외부의 이제 공격자와 소통을 하면서 IT망과의 연결 접점을 찾아서 이 연결 접점이 확인이 되면 다시 OT망으로 들어와서 OT망 안에서 OT 자산을 식별을 하고 최종 공격 대상을 타겟팅해서 공격 방법을 학습해서 공격하는 형태로 이제 진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격의 방법은 사실 뭐 최종 타겟팅이 되면 랜섬웨어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펑션 코드를 변조하거나 하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질 텐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그렇고 공격자도 그렇고 사실 OT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가 처음부터 없는 거는 동일한 라인에서 시작을 하는데 공격자는 뭐 타겟팅하고 있는 OT 설비에 대한 OT 프로토콜 하나만 학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아주 쉽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크게 어렵지 않게 공격의 방법을 이제 준비할 수가 있게 되고 저희는 이제 방어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자산들이 공격 대상이 될지 이제 미리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OT 프로토콜들에 대한 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다음 장표는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보통 왼쪽에 보여지는 게 이제 보통 과거에 전통적으로 이제 OT 보안이라고 하면 보통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공격 대응 기법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고민했던 내용들이 보통 방화벽 취약점을 이용해서 방화벽을 우회한다거나 인가되지 않은 통신 서비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혹은 뭐 오래된 OT 설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취약점을 이용을 한다거나 그리고 제조사 프로토콜들 이제 산업용 프로토콜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보안이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 보안에 취약한 상태의 프로토콜들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토콜들의 프로토콜의 설계상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을 한다거나 혹은 뭐 IP 스푸핑이라든지 뭐 비정상적인 그 멀펌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들을 제어 프로토콜들을 잘 우리가 분석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현재까지도 제가 생각할 땐 화이트리스트 형태로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격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다만 우리가 OT 프로토콜에 대한 식별 분석 이런 기술들이 아직은 많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들도 쉽게 좀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그 NIST 2016년도 15년도쯤 자료의 별첨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ICS에서 적용 가능한 그 방어 기법이라든지 어떤 제품들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위에서부터 보시면 뭐 데이터 다이오드라고 해서 소위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일방향 보안 장치에 대한 부분으로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는 망간의 연결 접점에 대한 보안을 구성을 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쨌든 공격자가 들어와서 네트워크 다음 공격을 위한 학습을 진행하는 거를 좀 가능한 방어하기 위해서 보안이 취약한 OT 프로토콜들을 암호화하는 형태로 데이터의 비밀성을 보장해서 이제 공격 정찰이라든지 학습이 좀 어렵게 만들도록 하고 그 외에는 현재는 뭐 이제 뭐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도 한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OT 전용 방화벽 제품인데 OT 전용 방화벽을 통해서 각각의 이제 세그멘테이션 되는 네트워크별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 그리고 외에는 IDS 형태의 솔루션으로 이제 뭐 시그니처나 이런 베이스로 뭐 UA 트래픽을 탐지하거나 하는 형태로 이제 우리가 보안 기술을 적용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NIST 이제 언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OT망 안에서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공격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러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격의 형태, 유형, 단계별로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OT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OT 보안이 IT와 다르다는 내용들이 앞장에서도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IT 보안 기술이 필요 없다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초의 공격 시작점 자체는 최근의 공격 트렌드를 보게 되면 IT망으로 먼저 침투를 해서 이때까지는 사실 이게 OT망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IT망을 대상으로 한 어떤 위협 공격의 형태인지는 저희가 식별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시작점은 뭐 그 피싱 메일이라든지 워터링 홀이라든지 다양한 지금 현재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 IT 공격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IT망으로 침투를 하게 되고요. 안타깝지만 이런 기술들은 사실 잘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잘 많이 사용되는 공격이지만 잘 방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관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한순간 방심하면 쉽게 이제 뚫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뚫리게 되고 이렇게 뚫리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보통 이제 OT망을 타겟팅을 한다라고 하면 OT망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많이 열려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IT 자산들 네트워크 스캐닝을 하고 포트 스캐닝을 하고 여러 가지 스캐닝을 정찰을 행위를 통해서 우리 IT 네트워크에 있는 자산들 중에 OT망으로 통신을 하고 있는 장비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OT망으로 통신하고 있는 장비를 찾게 되면 다음 단계로 그 연결 접점을 통해서 이제 OT망으로 들어와서 어떤 악성 코드나 벡터 프로그램들을 심어서 다음 단계로 공격을 하기 위한 정찰을 또다시 이제 수행을 하는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악성 코드나 머레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 OT망 보안이라고 OT망의 유지 보수는 대부분 운영자가 직접 하기보다는 OT망을 도입했을 때 당시에 이제 제조사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본인의 유지 보수 PC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그 USB를 연결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유지 보수가 수행이 되는데 이때 연결되는 어떤 디바이스들에 대한 무결성이 이제 뭐 침해가 되면서 여기에 있는 악성 코드가 들어오는 형태로 또 이제 공격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뭐 대표적인 사례가 뭐 잘 알려진 이제 스터스넷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이제 내부 시스템이 침해가 되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OT망 내부에서는 스카다 시스템이나 HMI 시스템처럼 이제 PLC를 직접적으로 통신하고 있는 장비들을 다시 한번 찾게 되고 이 찾은 이후에는 이게 어떠한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이 프로토콜 안에는 어떠한 펑션 코드나 제어 명령들이 이제 통해서 이제 주고받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하게 되고 이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스카다를 통해서 PLC나 레벨 1단의 어떤 제어 설비들에 대해서 랜섬웨어를 심는다거나 혹은 변주된 제어 명령을 보내서 필드 디바이스들이 오작동을 하게끔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가 이제 앞에서 잠깐 이제 안랩과 저희 나우녹스가 이제 OT 프레임워크라고 OT 보안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레벨별로 이제 몇 가지 솔루션들을 다양하게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은 사실 IT망에서 OT망으로 들어오는 연결 접점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만 잘 방어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OT망에 대한 위협은 상당 부분 잘 이제 방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NIST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일방향 다이오드 장비, 그래서 물리적 일방향 보안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뭐 업무 그 제어 설비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 데이터들을 OT망 외부에 있는 관리 시스템 쪽으로 이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에 이런 일방향 보안 장비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다이오드 형태로 이제 일방향으로만 보내게 되면 보통 일방향 장치가 아니라 망간자료 정선 장치 같은 경우는 양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연결되는 이런 세션이라든지 이런 터널을 통해서 역으로 들어오는 이제 위협 트래픽들에 대해서 방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보안을 높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런 우회되거나 이런 연결 접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다음 타겟 시스템을 위해서 어떤 다음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펑션 코드에 대한 OT 프로토콜에 대한 분석과 학습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일반적으로 보통 제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조사 전용의 프로토콜들은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보안이 취약한 형태로 이제 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런 제어 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열어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저희가 이제 산업용 프로토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제품은 뭐냐면 보통 뭐 PLC에서 상단에 이제 스카다나 뭐 EWS나 뭐 이런 시스템들이랑 통신을 할 때 제어 명령을 제조사 전용의 비표준 제어 명령 프로토콜들을 표준화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암호화 보안성이 상당히 좀 적용이 되어 있는 OPC UA라든지 이런 그 보안 프로토콜로 변형을 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 제어 명령들이 어떤 것들 페이로드 분석을 하더라도 제어 명령들을 볼 수 없도록 하거나 혹은 뭐 우리 제어 설비들이랑 직접적으로 통신을 하지 않게끔 하면서 토폴로지 하이딩을 통해서 우리 네트워크 안에 어떤 설비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이제 대응할 필요가 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 뭐 크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형태로 될 텐데 한 가지는 뭐 랜섬웨어나 악성 코드 형태를 뭐 침투시켜서 악성 코드나 랜섬웨어가 직접적으로 설비에 영향을 주게끔 한다거나 이게 아주 많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고 굉장히 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 크게 OT망에 대한 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IT 기술 기반으로 굉장히 좀 영향력 있게 실행되고 있는 공격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OT 프로토콜과는 무관하게 이제 IT 기술 베이스로 이제 수행되는 공격이기 때문에 트래픽 안에 우리가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흘러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잘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좀 잘 막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실제 이제 이런 뭐 트래픽 안에 파일을 추출해서 악성 코드 여부를 확인을 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라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실제 공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좀 공격자 입장에서도 아주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제어 명령을 위변조하는 형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라이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2020년도, 2021년도 쪽에서 이제 발생된 사례 중에 많이 나와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제어 명령을 실제로 위변조한다거나 근데 이제 제어 명령만 위변조를 하게 되면 화이트리스트 베이스로 제어 펑션 코드를 보고 있는 OT 방화벽과 같은 장치에도 막힐 수가 있지만 밸류를 민감하게 세부적으로 이제 그 펑션 코드 안에 있는 밸류까지 이제 조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설비에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베이스로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좀 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완이 좀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반드시 공격에만 해당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설비들이 오작동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하는 경우에도 실제 우리가 어떤 펑션 코드에 어떤 펑션 코드가 어떤 어드레스에 밸류들을 인풋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밸류들에 대한 추이를 계속해서 이제 학습하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밸류 값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을 찾아내거나 혹은 과거 패턴과 다른 새로운 어떤 튀는 어떤 밸류가 나타난다거나 하는 형태의 것들을 탐지해서 이 오작동을 사전에 예방한다거나 혹은 실제 공격이다라고 하면 방어할 수 있는 형태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저희는 이제 이게 뒤에도 있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안랩과 함께 이제 OT 보안 분야 이제 퍼듀 모델 기준으로 이제 각각의 레벨별로 필요한 이제 보안 솔루션들을 저희가 이제 프레임워크로 해서 이제 각각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나우녹스는 OT 프로토콜에 대한 식별 기술과 분석 기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어서 안랩의 보안 기술이 함께 적용되어 있는 이제 IDS를 비롯해서 일방향 보안 장치 그리고 이제 안랩의 이제 OT망 전용 방화벽이라든지 그리고 프로토콜 게이트웨이라든지 특수 목적 시스템의 이제 엔드포인트 기반 이제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이제 프로세스 제어 솔루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OT 보안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뭐 안랩과 저희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크게 OT 보안을 함에 있어서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 그다음에 네트워크 경계로 구분을 해서 이제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 경계 이하로 보면 대부분 이제 OT 보안이라고 보고 퍼듀 레벨 기준으로 레벨 2 이하부터 이제 필드 디바이스들이 있는 레벨 1까지를 이제 ICS 보안이라고 저희는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엔드포인트 단의 보안을 위해서는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는 프로토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우리 엔드포인트 단말들에 대한 토폴로지,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하이딩하거나 그리고 이제 OT 프로토콜에 대한 보안성을 향상시킨다거나 혹은 뭐 가능한 경우에는 뭐 엔드포인트 단말 설비에 EPS라고 하는 아주 라이트한 리소스를 최소한으로 점유할 수 있는 그런 EPS라고 하는 안랩의 제품을 이제 설치를 하는 형태로 이제 엔드포인트 보안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모니터링은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OT 프로토콜에 대한 식별과 분석 기술을 베이스로 한 이제 모니터링 솔루션 DP와 안랩과 이제 안랩의 보안 기술이 이제 함께 적용되어 있는 IDS 솔루션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모니터링을 해서 이때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할 때도 어쨌든 OT망 안에 가용성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패시브 형태로 이제 서버 센서 형태로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미러링 트래픽만 받기 때문에 어쨌든 네트워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트워크 경계단에는 OT망 전용 방화벽, 이제 일반적인 방화벽에 OT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까지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랩 트러스 가드 중에 이제 OT 전용 방화벽 제품과 저희 이제 일방향 보안 장치를 통해서 영역 보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품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쨌든 다른 개념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품의 내용은 좀 최소화했고 저희 부스도 이제 저쪽 C1, C2 쪽 입구 쪽에 이제 안내 부스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부스로 찾아주시면 저희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